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를 겸용할 경우에 우리 건축물의 조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를 했다 보니까 영상이 짧아질 것 같아서 이제 압력 배관 구간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듣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스프링클러의 1차 측의 최대 압력은 결국 1.2 메가파스칼을 넘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옥내 소화전도 1차 측의 최대 압력이, 우린 가마보리피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4 메가파스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1차 측이라고 써버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요 알람 밸브라던가 우리 유수 검지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과 2차 측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좀 더 1.2보다 클 수는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옥내 소화전에서의 1.4 메가파스칼이라는 건 우리가 결국 가마 밸브를 기준으로, 가마 오리피스죠, 1, 2차 측을 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앵글 밸브를 기준으로 1차 측, 2차 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닝을 할 때 이 최대 압력을 기준으로 조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겸용하게 된다면 작은 놈을 기준으로 조닝을 해야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바로 최대 압력이 되니까요. 그러면 얘도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펌프의 양정은요, 스프링클러용이니 그 스프링클러로 계산했을 때가 옥내 소화전으로 필요 방수압을 계산했을 때보다 더 큰 값이 나오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 스프링클러 양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얘도 이제 케이스를 굳이 구분하자면 얘가 좀 더 실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90m를 초과하는 경우, 90m에서 120m가 되겠네요. 이상이죠, 이상. 그리고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펌프는 5m 단위로 전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125m를 넘는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원래는 정확히 125에서 140 뭐 이렇게 구간을 지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럼 케이스 1을 살펴보면 얘는 간단하죠. 우리가 펌프가 있고 배관이 올라간다고 할 때요, 결국 이 케이스 1번은 제가 펌프가 90m의 정격 양정을 갖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실제로 최절은 곱하기 1.4를 하면 120m가 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까운 부분에 그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얘도 제가 필이 1.2 이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얘는 원칙은 0.7 이하인데 우리가 가마보리피스를 쓰면 1.3 이하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얘가 90m로 운전을 하면 스프링클러, 옥내 소화전 다 문제가 없지만, 옥내 소화전은 결국 오리피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최절 운전을 하게 되면, 원래 얘도 90m라면 요 펌프부터 실양정으로 전 약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10m가 올라가는 구간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에만 가마 오리피스를 설치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최절 압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0m로 최저 운전이 된다고 하면 얘가 빼기 70해서 50m, 하지만 호수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배관이랑 약 10m를 봐서 실량정이 40m 구간까지 가마 오리피스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이 이게 50m지, 50m면 10층보다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90m가 넘게 된다면 가마 밸브를 설치하는데, 얘는 최절 경감용 가마 밸브가 되고,
얘 설정 2차 측 압력은 펌프의 양정이 됩니다. 전격 양정이죠. 그래서 최저 운전 시에만 전격 양정으로 2차 축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거고, 얘는 지금 90m이기 때문에 그 호수 손실이 보통 7.8m로 30m 기준이요. 호수의 길이가 많이 계산이 되고, 우리가 앵글 밸브랑 배관 손실이 사실 거리에 따라 많이 변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배관 손실이 정말 작아요. 특히 우리 소방 설비에서는 이 주배관 라인은 다 배관경이 여유롭기 때문에 손실이 거의 안 걸리거든요. 몇백 미터 되는 거 아니면 무시하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계산하시기가. 그 보수적으로 되는 거기도 하고요. 7.8에 근데 얘가 약 2.2m 정도는 그냥 그 10m 손실이라고 계산을 쉽게 해두고 보면 이 90m로 밀어줄 경우에 우리가 최대 방수압은 원래 70m잖아요. 0.7 메가파스칼. 그리고 배관과 호수 손실을 10m 빼면 10m가 남아요. 10m가 즉 0.1 메가파스칼이 옥내 소화전 송수구에서 초과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방수구에서. 그래서 이 펌프의 하단면으로부터 실양정이 높이가 10m 이내에 들어오는 옥내 소화전 방수구들은 감압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체절 경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 운전으로 인해 120m가 넘게 운전이 된다면 알람 밸브 1차 측에서 2차 측 최전단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1.2 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 딱 90m 정도 되면 이게 거리가 좀 있다면 1.2를 초과를 안 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한 110m, 120m 되면 꼭 설치를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100m라고 하면 그쵸? 100m면은 최저 운전 시 우리가 양정을 140m로 보잖아요. 그럼 옥내 소화전이 감압 오리피스를 설치해도 1차 측 최대 압력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감압 밸브를 설치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건 존이라기보다 그냥 최저를 압력을 경감한 거고, 이제 제가 125m를 기준으로 뒀는데 이제 케이스 2가 되겠네요. 우리가 이 펌프 양정이 130m라고 한번 해볼게요. 130m라는 건 결국 최절 압력이 곱하기 1.4를 하면 182m가 될 거예요. 얘는 옥내 소화전 기준인 1.4 메가파스칼, 스프링클러 기준인 1.2 메가파스칼을 모두 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닝용 감압 밸브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충부 배관이 되겠죠. 얘가 저충부, 그리고 고충부가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자,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소화전, 이게 뭐 1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쭉쭉쭉 가서 꼭대기층이 있겠죠. 저충부 꼭대기를 제가 10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제 10층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아셨겠지만 결국 스프링클러 최전단 압력이 1.2 메가파스칼이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은 1.4 메가파스칼까지 가능하면서도 결국 저충부의 감압 밸브 2차 측 압력은 1.2 메가파스칼로 설계를 하는 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1.2 메가파스칼까지만 딱 설계를 하면 이 저충부 후단에는 전부 일반 배관용 탄소 강관인 KSD 3507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알람 밸브의 최대 압력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알람 밸브는 1.4 메가파스칼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건 알람 밸브 사정인 거고, 우리는 이 기구의 압력 기준이 아닌
헤드에서 방사되는 1.2 메가파스칼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조닝이라는 건 이 1.2 메가파스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층까지를 조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조닝의 개념은 설계에서 가능하고 감리에서는 좀 자세히 보면 가능은 하지만 본인이 작성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 메가파스칼로 올릴 수 있는 게 10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옥내 소화전에서는 0.7 메가파스칼이죠. 0.7 메가파스칼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단까지 걸리면 호수 손실도 걸리기 때문에 약 10m를 더해줘서 0.8 메가파스칼 이상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앵글 밸브까지요. 즉 0.8 이상이 걸린다면 우리는 감압 오리피스를 적용을 해서 압력을 감압시켜 주게 되는데 1.2 메가파스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갭 차이, 즉 0.4 메가파스칼의 차이가 나잖아요. 얘는 우리가 수두로 변환을 한다면 약 40m 아쿠아가 되죠. 즉 배관 손실은 정말 얼마 안 돼서 무시하셔도 되고, 우리가 결국 이 저층부 존이 몇 개 층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선 10층이죠. 우리가 펌프 최하단부, 여기가 1층에 펌프가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40m의 높이에 상당하는 구간에는 감압 오리피스를 설치하여야 최대 방수압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저층부로 조닝을 했는데 왜 감압 오리피스를 설치해야 되냐, 감압 밸브가 있지 않냐 라고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스프링쿨러와 옥내 소화전을 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압력 기준이 큰 스프링쿨러를 기준으로 감압 밸브를 세팅했기 때문에 감압 밸브를 설치하였음에도 옥내 소화전에도 설치하였음에 불구하고요, 옥내 소화전에도 감압 오리피스가 전층이 다 설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0.8을 넘는 구간에는 다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구간에는 전부 다 이제 3507 일반 배관을 사용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저층부는 이제 해결을 했는데 저층부만 신경을 쓰고 고층부를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층부는 우리가 어느 구간까지 압력 배관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또 해야죠. 자, 여기 만약 130m 펌프였다고 하면 최저 양정이 182m가 나옵니다. 그럼 182m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반 배관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수도로 환산하면 120m가 되죠. 그러면 이 차이가 62m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펌프로부터 높이가 62m를 상승하는 구간까지는 우리가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말로 하니까 들으실 때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원래는 물론 우리가 이 펌프 경로 중에서의 압력이라는 건 높이가 올라갈수록 힘도 빠지지만 이 배관의 마찰 손실에 의해서도 저감이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주배관경이 150mm로 선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150mm에서는 배관 손실은 100m 해봤자 한 5m 됐던가요? 유량 따라 다르지만 너무 값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실양정으로만 계산을 해주시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손실은 안 빼주는 거니까. 그래서 182m에 120m 빼면 62m 높이부터 일반 배관용 탄소 관관이 적용이 가능한데, 이 저층부가 62m까지 적용을 하려면 62m면 아파트로 치면 20층이거든요. 20층까지 저층부인 데가 어디 있어요? 보통 그렇게 안 돼 있죠. 많아봐야 보통 15개 층 정도씩 찢어져 있던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최절 경감용 감압 밸브를 고층부용으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요거를 좀 넘겨가 볼게요. 130m라 최절 양정이 182m였는데 제가 그러면 건축물의 하단부터, 펌프의 하단이죠. 펌프부터 62m 높이까지 356이라고 하는 압력 배관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알람 밸브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알람 밸브 1차 측에서는 1.2 메가파스칼을 넘지 말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결국 알람 밸브에 연결된 배관은 3562를 쓰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3507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물론 3562 써도 되지만 3562를 써야 되는 압력이 걸린다면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가보면 이제 저층부를 잘라놓고 고층부만 보겠습니다. 만약에 고층부의 최저층이에요. 최저층이라면 얘가 이제 11층이라고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1층이면 일반적으로 뭐 층고가 높은 건물도 있겠지만 4m로 잡아도 약 45m가 될 거예요. 근데 펌프의 최절 양정이 182m라면 얘가 아까 제가 62m 높이까지는 압력 배관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거꾸로 잡으면 이 지금 고층부 라인 중 최하층 부분에는 1차 측 배관에 1.2 메가파스칼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펌프가 최절 운전을 하면요. 그래서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이 우리의 의무인 NFTC 1.2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고층부에도 최절 경감용을 설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최절 경감용에서 130m로 펌프의 정격 연정으로 세팅을 하게 된다면 이 뒷부분은 높이가 이제 10m 올라가는 구간까지만 실양정이죠. 우리가 압력 배관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또 10m 올라가고부터 요 건축물의 높이를 계속 이제 제외를 해서요. 130m라면 이게 이제 강압 밸브 2차 측인 펌프의 전격 양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130m에서 우리가 아까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80m를 제외하면 이게 최대 방수압의 호수 손실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압 밸브 후단부터 50m 높이까지는 감압 오리피스를 설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50m일 뿐이지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층부 조닝 때문에 40m, 45m 빠지면 실제로는 두세 개 층 정도 오리피스 설치하게 되겠죠. 근데 이 두세 개 층이라고 말씀드린 건 지금 요 도면상인 거고, 펌프의 양정이 더 높아진다면 감압 오리피스를 전층에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제적으로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결국 공사비를 아끼려고 펌프를 다 겸용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큰 값인 스프링클러 설비에 세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방수압 기준이 작은 옥내 소화전은 계속 감압 오리피스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옥내 소화전에서 0.7 메가파스칼인 건 사람이 들고 있을 때의 반발력이 약 20kg 정도 걸리는 힘만 버틸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힘이 걸리지 않도록 제한을 한 건데요. 스프링클러는 사람이랑 상관없이 이게 다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2 메가파스칼까지 적용을 하게 해준 거죠. 원래 여기서 한 번 더 하면 이제 연결 송수관 펌프가 연결이 되면 여기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거든요. 이거 제가 또 다음 영상에 같이 올려드리고 복습을 한번 해보자면,
이제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는 다 들으신 분들인 거죠. 우리가 결국 스프링클러는 1차측 최대 압력을 1.2메가파스칼로 보고 옥내소화전은 1.4메가파스칼까지 볼 수가 있다. 결국 이 1차측이라는 건 우리가 스프링클러는 유수검지 장치, 옥내소화전은 앵글 밸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1.4는 법으로는 0.7메가파스칼이지만 가마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1.4를 기준으로 봐줄 수 있다. 즉 케이스를 나눠보면 케이스 1번에 펌프의 전격 양정이 9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m까지 조닝은 아니지만 최절 경감용 밸브를 설치해 주어야 스프링쿨러에서 1.2메가파스칼을 초과하지 않고 옥내소화전에서도 이게 110m 이상이 되면 100m 이상이죠. 결국 이 1.4메가파스칼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절 경감용 밸브를 설치하여 최절 압력을 경감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절 압력을 경감을 시켜 주더라도 최절 경감 후 압력은 결국 펌프의 전격 양정이기 때문에 이 전격 양정은 대부분 스프링클러를 기준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옥내소화전에는 가마 오리피스가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케이스 2에서 펌프의 전격 양적이 125m를 초과한다면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저충부용 가마 밸브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가마 밸브 2차 측의 압력은 스프링클러 최대 압력인 1.2메가파스칼을 적용하여 가마 밸브의 2차 측을 전부 3507 일반 배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저충부 구분인 가마 밸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1.2메가파스칼로 압력이 세팅이 되어 있다면 옥내소화전에는 전층 또는 일부 층이 가마 오리피스가 설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마 오리피스가 설치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최대 방수압 0.7메가파스칼에 그 호스 또는 배관 그 근처에 앵글 밸브 등의 손실을 0.1메가파스칼로 계산하면 약 0.8메가파스칼이 되는데 해당 구간에서 걸리는 압력이 0.8메가파스칼이 초과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는 전부 가마 오리피스를 설치하여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고층부 같은 경우에도 고층부라고 해서 결국 고층부와 저층부가 구분되어 있다는 건 펌프의 전격 양정이 크다는 뜻이 되고 이에 비례해서 최절 양정 또한 커지기 때문에 고층부에도 과압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층부 조닝용 가마 밸브가 설치되었었지만 고층부도 최절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최절 경감용 가마 밸브를 추가로 설치해 주셔야 일반적으로 고층부에서 최하층 부분에 최대 방수 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만약에 최절 경감용 가마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고층부에서 최저층 부분에 유수검지 장치의 1차 측 압력이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기준인 1.2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초과를 안 하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람 밸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고층 부임에도 불구하고 옥내소화전에는 대부분 가마 오리피스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결국 압력 배관 설치 구간은 우리가 가마 밸브 고층부 최절 경감용 가마 밸브의 2차 측 압력을 기준으로 여기서 실양정만 제외하셔서 우리가 해당 구간의 압력을 보시면 압력 배관 설치 필요성 또는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설명해서 자꾸 배관 손실을 무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배관 손실을 다 계산하시게 되면 그 배관이 경로가 바뀌거나 하면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배관 손실은 무시하시고 실양정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계산한 것보다 1개에서 2개 층 정도 압력 배관이 좀 추가로 많이 설치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3507 할 거 뭐 6m 정도죠. 두 개 층이면 3562로 바꾼다고 대단하게 금액이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물론 거꾸로 압력이 1.2가 조금 넘는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우리는 소방시설법에 의거하여 화재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1.2 메가파스칼이 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